저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변제를 받기는 했어요. 아, 돈 받으셨구나. 네, 전 돈은 받았는데 이제 일단은 그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, 피해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약간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겠지. 설마 내가 변호사인 걸 알고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겠어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기 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사장님이 뭐 대포 통장일 수도 있고 대포폰을 쓸 수도 있고 어려워. 네, 그래서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셨는데 저한테 사기 치신 분은 이미 신상이 밝혀지셔서 본인 통장 쓰시고 본인 핸드폰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기를 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었는데 이제 중고나라에서 사기 치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다기보다는 그렇죠. 네. 사실 뭐 저희가 중고나라 사기를 치신 피의자 분들도 이제 사무실 찾아와서 의뢰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초범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 약간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급하게 막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뭐 카메라를 팔았을 때 뭐 잘 팔려서 돈을 벌었고 이러면 요걸로 내가 돈을 잠깐 뭐 한 100만 원만 번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. 그럼 한 달 정도 텀이 생기니까 네네.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뭐 당연히 못 갚고 하니까 이렇게 사기로 되고 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저한테 난로를 그렇게 이제 사기 치셨던 분도 이제 제가 이 사건 이후에 그 이제 캠핑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똑같은 피해자분들을 좀 찾았어요. 그래서 한 6명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데 뭐 어떤 분들은 변제를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못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약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렇죠. 그렇게 하더라고요. 네네 막 이의 제기를 하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 건 하시고 그렇죠. 돌려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막기라고 계시더라고요. 좀 제가 당한 케이스는 전형적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그렇죠. 케이스이고 변호사님께서는 약간 공구 사기 그렇죠. 공구 사기 당했죠. 네, 이런 느낌으로도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이후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, 변호사님? 뭐 기본적으로는 뭐 경찰서 찾아가면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이제 중고나라 사기 같은 거 당했다. 그래서 그 게시글이 있을 테니까 게시글 같은 거 캡처해서 갖다 드리고 뭐 계좌로 입금했을 테니까 입금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거 갖다 드리고 또는 뭐 그 판매자가 누구인지 좀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뭐 입금자 명의나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면 아마 경찰분들께서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출동해서 잡아주실 겁니다. 근데 보통은 조금 피해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이제 뭐 피해자분들끼리 좀 모이셔서 뭐 그렇죠. 법인을 선임하신다거나 아니면 모이셔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수원에서 신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서울 광진구에서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각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피의자를 특정해서 이제 피의자 주소지로 사건이 또 이송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엔 좀 한 명이 대표가 돼서 고소를 좀 모아서 하시는 것도 사건 처리를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중고나라 사기가 대부분 이제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좀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면 이렇게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돈을 조금씩 나눠서 낸다고 하면 사실 또 얼마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잘 피해자를 특정해서 잡아가지고 뭐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한테 상당한 처벌을 응분의 어떤 복수를 할 수도 있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가 좀 막막하시면 좀 사람들 모여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일 수 있죠. 우선 사기 당하셨을 때 어떠셨어요? 심정이? 일단 되게 사실 황당했어요. 왜냐면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워낙 진짜 좀 그런 거다 보니까 늘상 그런 피해자분들이나 피의자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설마 내가 당할 줄이야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진짜 솔직히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죠. 근데 진짜 왜 사기 당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. 생각보다 사기를 당하기 쉬워. 네, 너무 약간 이게 나름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사기 당하기가 쉽더라고요.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. 일이라
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황당했었던 게 저는 제가 설마 사기를 당할 줄이야 그쵸. 라고 생각을 했던 데다가 나 이제 김날인데. 감히. 항상 주소지는 나한테. 여기로 네, 항상 주소지는 여기로 했기 때문에 마치 막 검찰청을 주소지에 썼는데 어떤 겁 없는 애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. 아,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청을 좀 경찰 동기 한 명을 수배해서 그쪽으로 택배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워낙 사기를 당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당했던 데다가 저 같은 경우엔 그 캠핑 사이트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, 검색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거에 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렇죠. 아 내가 좀 지능이 모자랐나 바빠서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의뢰인들 보호하느라고 네. 정작 우리를 살피지 못한 거죠. 그래서 뭐 너무 자신 있게 남자친구한테 아 오빠 나만 믿어 이랬는데 사기를 딱 당하고 나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. 약간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수 있고. 입도 안 떨어지고 뭐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뢰인분들 고충이 좀 이해가 됐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특히 또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이걸 과연 찾을 수 있을까? 아 맞아요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변제받는 데까지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고소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사기치신 분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 정말 고소 접수했다. 웬만하면 변제하고 끝내자라고 그렇죠. 문자를 보냈는데 좋게 말할 때 네네. 그래서 제가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냐라고 했더니 주소만 이쪽으로 쓴 줄 알았지 정말 변호사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사과의 문자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변제하셔라 라고 했더니 이제 4일 만에 변제를 하셨는데 그 4일 동안 하루는 아 그래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인생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자 그렇죠. 이랬다가 통장 잔고를 보고 화가 나고 다시 또 새로운 난로를 사러 갔다 오니까 화가 나고 이제 막 하루 동안에도 한 12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기분이 나쁘죠. 네. 얼마나 불쾌해. 내 돈을 내 피 감히 같은 돈을. 네. 중고거래 할 때 좀 유의점 같은 걸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변호사님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? 사실 중고거래는 그냥 정말 직거래 하는 게 제일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안전하고 근데 혹시 이제 택배 거래 같은 걸 그렇죠. 그런 걸 하실 거면 아무래도 뭐 물품 확인한 다음에 뭐 돈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 기간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물품 확인한 다음에 돈이 입금되게 한다거나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네네. 제도는 있는데 사실 그걸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가격대가 보통 이제 이런 특정 장비들이나 뭐 특정 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파는 가격대에 사람이 다 팔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유독 싸게 나온 상품이면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보통 이렇게 택배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영상 통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거를 영상 통화로 확인을 함과 동시에 입금을 좀 진행하시는 방법도 사기를 좀 그것도 막는. 괜찮네요. 네, 사진은 사실 다운 받아서 맞아요. 올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. 뭐 혹시나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경험자로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피해자분들끼리 모이시는 거. 그쵸. 네, 그리고 사실 500명쯤 되면 바로 잡아요. 정말 금방 잡힙니다.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시는 게 많아가지고 네. 뭐 피해자 특정하고 이런 것도 금방이고 한 명일 때 찾기 어려운 거지 10명 되고 20명 되고 100명 되고 이러면 우리 집단 지성이 있잖아요. 피해자들이 모여서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강한 힘이 의지. 모이면 네. 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. 그리고 보통 중고 사기 뭐 이런 거에 연루되어 있으신 분들이 한 명한테만 사기치고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중고나라, 유사 사이트,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다 뒤져보시면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이 확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모이셔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제 피해 변제도 받으시고 좀 사건을 대응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정말 인생은 실전이죠. 그러게 말이에요. 변호사도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것과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. 네, 저희는 받았습니다. 저는 못 받았습니다. 받으실 거예요. 나오면. 아, 그렇죠. 네. 저는 지금 어찌됐든 그래도 그 사람 형사재판 진행 중일 때 배상명령 신청은 해놨거든요. 네. 어쨌든 끝까지 추적해서 곡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저희가
이제 경험했던 걸 통해서 중고 사기를 좀 예방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신 이후에 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서진수 변호사님과 함께 가져봤습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법무법인 고은의 서진수 변호사 김나리 변호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드려요.